오늘 이 시간은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장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근육 키우고 또 보호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KBS 스마트폰 어플 티벗으로 문의해 주세요. 네, 정말 100세까지 쌩쌩하고 팔팔하게 활동하려면 미리미리 근감소증을 예방해야 될 텐데 어떤 분들이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지 좀 알아볼까요? 궁금하시죠? 예. 근감소증 의심 증상입니다. 이럴 때 의심하세요. 첫 번째는요, 바로 그림 보시면 횡단보도가 있죠. 횡단보도를 한 번에 건너기가 힘들다. 이래가지고 막 가다가 막 서두르다가 넘어지는 분도 저는 봤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저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생각을 해보면 심리적으로 잠재적인 위험성 때문에 좀 빨리 건너고 싶은 심리적으로 그런 대부분 빨리 좀 걷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종종 그 중간에 빨리 걷기가 어려워서 뭐 굉장히 신호등이 끝났는데도 한창 걷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제 잠시 섰다가 다음번 신호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시는 분들을 흔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의 기능이 감소되고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 또 신체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가장 그러한 신체 기능의 저하를 대변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보행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행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감소증 이외에도 뇌질환이라든지 심장과 폐 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도 보면 그러한 질병 때문에 근육이 이미 감소되어 있는 경우를 저희가 흔히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한 번에 건너기 어려울 정도로 보행 속도가 최근에 느려지신 분들이라면 근감소증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횡단보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계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단. 10계단 이상을 한 번에 오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거 우리가 이제 근감소증 그러면 근육의 양이 준다. 여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근육의 기능도 줄게 됩니다. 근기능은 이제 근육이 나타내는 힘, 근력, 근파워, 근지구력인데요. 그러니까 단번에 빨리 지속적으로 걷기가 힘든 거거든요. 특히 이제 계단을 10계단을 단번에 이렇게 올라가시고 빨리 올라가시고 지속적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쉰다. 그러면 이제 근감소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저도 계단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어떤 속도로 올라오시는지 또 오시다가 쉬지는 않는지 좀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어머니들 있습니다. 일어나실 때예요. 일어날 때 벽을 잡고 일어난다. 조금 벽을 잡고? 힘겹게 그렇게 일어나시는 분들 많고 뭐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뭐 어르신들 모시고 갈 때 식당 예약할 때 항상 그거부터 체크하지 않으세요? 맞아, 좌식 맞아. 자리 되게 좌식이냐 불편하죠. 식탁이냐 이걸 보는 거 왜냐하면 또 사실 또 불편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앉았다 이러면 힘드신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편하게 해드리려고 식탁에 앉게끔 하시는 건 뭐 좋은데요. 한 번쯤 부모님의 이 근력이라든지 근감소증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일부러 한식집 좌식을 하는 식당을 한번 고르실 필요가 일부러요?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상적인 성인들도 일어날 때는 약간 땅을 짚고서 맞아요. 하면 편하게 되는데 근육에 이제 하체 근육이 힘이 없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바닥을 짚고서 일어나는 게 안 되니까 벽을 짚고 일어나거나 벽에 붙어 있는 난간을 붙잡고 일어나거나 이런 상태가 되시면 한 번쯤 더 근감소증을 더 의심해 보시고 병원에 모시고 가서 혹시라도 근력이 너무 약하신 거 아닌지 꼭 평가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따져볼게요. 보세요. 4.5kg의 무게를 들기가 힘든다. 딱 4.5라고 기준을 정해주셨네요, 교수님. 네. 4.5kg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육의 양이 감소가 되면 근력도 감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댁에서 뭐 국이 가득 담긴 냄비를 쉽게 들었는데 못 든다든지 뭐 빨래 삶는 통을 한꺼번에 들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이제 과거에는 잘 들었는데 최근에 좀 들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십니다. 4.5kg를 사실은 생활 속에서 조금 4.5kg에 딱 맞는 건 없는데요. 저희가 요즘 쌀포대가 4kg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좀 자그마한 아니면 거. 네. 2리터짜리 생수통 한 2개 묶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들기가 어려우면 옛날에 잘 들었는데 들기가 어렵다 그러면 힘이 빠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4.5kg가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어떤 수치냐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국에서 통용되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근감소증 자가 진단 설문지에 이게 한 4.5kg 정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어로는 파운드 단위로는 10파운드인데 외국에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정도 무게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근감소증과 매우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4.5kg로 정한 것이고요. 흔히 이제
대충 쌀포대 같은 것이 갑자기 최근에 들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감소증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저는요, 그런데 사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 이게 근감소증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사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숨도 차고 그냥 그렇죠.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의심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이제 65세 이상 노인 중 나이 드신 분들 중에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근감소증이다 이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나라고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맞아요.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근육이 줄어드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근육이 단순하게 준다, 노화 현상이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근육이 줄면서는 가장 이제 각종 심각한 질환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뭘까요? 사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유. 나는 안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근감소증이 오게 되면 남자는 5배, 여자는 2배 이상 그 사망 위험률이 높아지고요. 거기다 아까 지금 보행 속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근감소증이 오게 되면 무려 9배나 높은 사망 위험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근감소증이 참 심각한 질환이라고 할 수 이게 있겠습니다.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심각합니다. 오 교수님께서 나라고는 생각 안 하신다 그런 말씀에 많은 분들이 그럼 혹시 내가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근감소증을 좀 더 쉽게 진단하는 방법 네. 오 교수님 모시고 한번 알아볼게요. 네. 김승희 아나운서 박수리 씨 함께 앞으로 오실게요. 근감소증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 그리고 내가 나이 네. 들어서 그래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네. 또 정확한 것은 또 MRI 같이 이렇게 근육을 정확하게 판단할 찍어봐야 수 있는 되니까. 기계가 있긴 예, 하지만 예.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네, 네, 네. 일단 악력계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악력계가 악력계. 보시면 이제 세트를 누르시고요. 나이에 맞게끔 제가 이제 제 나이를 하지 않고 예. 예, 우리 국가 기밀인 우리 김승희 아나운서 나이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나이를 조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누르시면 네, 네, 네. 예, 몇 초 안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주로 오른손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네. 주동수기 때문에 네. 왼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힘을 주시고요. 꽉 잡는 네, 거구나. 한 3초 동안 이렇게 하고 계시면 네. 이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43.3 나왔습니다. 43.3. 예, 그래서 높은 거예요? 이 이- 정도면? 예, 이게 이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남자는 28kg, 네. 여자는 18kg 이상이 되어야만 근감소증 위험이 떨어지고요. 그 이하면 근감소증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거 이렇게 막 할 때 네, 막 욕을 막 쓰고 네, 막 이제 이렇게 해도 되잖아.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중립 자세로 척추 자세를 유지해 가지고요. 딱 서서. 팔에서 힘을 줄 때 팔에서 떨어진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막 오징어 자세가 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오징어. 호소를 하고 계시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요 중립 자세를 잘 유지한 채 하나, 둘, 셋 해 힘을 주시고 3초 동안 머물러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듯한 네. 자세로.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봐요. 네. 먼저 긴장되네 이게 이제 뭐라고. 스타트 누른 거죠. 네, 스타트 누르셨고요. 네. 스타트. 네, 다시 한번요. 네. 네, 그 김승희 해볼게요. 아나운서 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반듯한 자세로. 연세가 여기 나오고 있고요. 하나, 둘. 그게 제 나이였군요. 네, 연세가.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이제 공개하시죠. 나 되게 높다. 네. 선생님, 저 근력이 높은 거죠? 좋으십니다. 아니 이제 얼마 나이 나왔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아니 근데 네? 이거는 62요? 이거는 이제 파운드기 때문에 이거 네. 바꾸셔야 돼요. 깜짝이야. 바꾸셔야 돼요. 저는 얼마나 이제 하시- 킬로그램으로 하시면 아, 됩니다. 깜짝이야. 요거. 스타트 누르시고 다시 악력 한번 괴물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20, 시작. 24 정도 되겠다. 네. 25? 네, 27. 오, 네, 27 정도 되시는데요. 네. 거기는 우리 김승희 아나운서는 얼마나? 박규리 씨 하는 동안 꺼졌네. 저보다 작게 나오신 건 설마 저는 한 아니시겠죠? 해봤더니 한 40 정도 네.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걱정할 거는 아니네요. 괜찮죠. 아직 아직까지는. 뭐 또 그럴 연세가 안 되셔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댁에서도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예. 이제 줄자가 있으시면 네, 줄자로 네. 허벅지에 가장 그 두터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종아리에 가장 종아리. 두터운 네네, 부분이 종아리. 있거든요. 예. 네. 요 부위를 이제 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재가지고 네. 이제 남자는 34cm, 여자는 32cm 이하면 이제 근감소증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네. 줄자 구하기 힘드시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꼭 찾으면 손으로 없어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핑거링 테스트라고 해서 엄지 손가락하고 세 번째 손가락을 마주치면 이렇게 원처럼 되어지거든요. 요걸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가장 이제 두터운 부위에다가 이렇게 대시면요. 네. 저처럼 이렇게 남으시면 건강하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딱 맞닿는다. 네. 이러면 이제 2.4배 정도 근감소증 위험이 높고요. 그다음에 겹친다. 네. 손가락이 겹쳐진다. 아니면 헐렁헐렁하게 남는다. 네. 이러면 6.6배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저 근감소증이. 손가락 정도가 이렇게 겹쳐져요. 네, 그러면 이제 근감소증 위험이 조금 있으신 편이시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본 노화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이게 정확한 진단 방법이라기보다 자가 진단 용도. 이게 손가락이 이거예요? 아니요, 세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세 번째 가운데 손가락이 손가락. 네, 가운데 손가락. 진짜 제대로 한 거죠, 이렇게. 네, 맞아요. 저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네, 딱 맞아. 그러니까 좀 두 분은 건강하시네요. 하체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고. 네. 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오늘 잘 배워가지고 잘 네, 배웠습니다. 열심히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이렇게 악력 테스트 그리고 종아리 둘레 테스트 제거인데 사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추석 때 부모님 뵈면은 좀 종아리도 주물러 들으면서 종아리 둘레도 한번 체크해보고 또 걷는 속도 또 어떠신지 느려지지는 않으셨는지 함께 건강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